자, 뭉이 미국 갔다 와서 그 후유증, 중국이 반발하고 북한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측은 뒤로 미국 측에다가 지금 갔다 와서 집요하게 중국이 한국의 경제 제재나 이런 걸 가하면 미국이 좀 도와달라, 이런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과의 문제도 지금 이 한국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는 부분에 심각함이 있죠. 불장난 운운하는 중국에 더 강화된 한미 동맹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 동아일보 사설도 있었고, 또 우리 국익에 중요한 한미 합의를 왜 중국에 변명하나라는 조선일보 지금 이 사설도 있었습니다. 대만 협을 언급했다고 불장난 운운하고 말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 국가 간의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라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국가 간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요. 이거는 상급자가 공직이나 이런 데서 하급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의용이 외교장관이라는 자, 이 자는 그야말로 간신입니다.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했고, 또 한미 공동성명에 언급된 남중국 항행의 자유에 중국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항행 자유 운운하냐라고 반발하니까 외교 차관이 일반적인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번에는 미국이 선방을 때려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한국 해제 요구를 계속 해왔으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해주겠다 하니까 중국을 고려해서 이걸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매우 가련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말, 즉 미군 철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정용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것은 미국의 해구산 이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주한미군까지도 철수를 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한미군까지 나가는 한반도의 비핵지대라는 부분, 흔히 좌파들,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핵을 없애는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기들의 핵은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핵은 없지만은, 남한의 핵은 없지만은 미국이 핵대 핵으로 ICBM이나 또 중거리 미사일 등의 핵을 탑재해서 북한이 핵을 쏠 때 미국이 같이 공격하거나, 또 미국이 전략 폭격기 등에다가 지금 핵을 탑재해서 또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북한이 쏘면 같이 발사하는 방식으로 핵 억제 전략을 이렇게 펴고 있죠. 그래서 핵 대 핵으로 핵 억제 전략을 펴고 있는 이 부분을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데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의 해구산을 제거하라, 그리고 미군도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1992년부터 사용되어졌는데, 정의용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싱가포르 합의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이 되었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지대화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것은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층 더 북한의 주장을 반영해서 북한이 2016년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 반도 전역 비핵화를 위한 5개 요구 조건을 걸었어요. 남한 내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 공개, 없는 걸 뭘 공개합니까? 남한 내 핵무기 및 기지 철폐 금정, 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금지. 그러니까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핵을 탑재해서 핵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 등을 한반도 근처도 오지 마라. 그리고 대북 핵 불사용 확약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한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죠. 북한과 남한에 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한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없애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날 이야기고, 북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핵을 투하하도록 한반도 근처에 오지도 않고 나아가서 미군이 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남긴 유훈으로 90년대 초 북한이 이를 계속 주장했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장을 북에 관철시켰고, 북은 겉으로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수용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다라고 다른 소리를 해왔는데, 정의용이가 어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의용이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이고요. 이 인간은 거의 반역적 인물입니다. 이 정권의 외교부 장관쯤 되는 자가 이 말의 차이를 이해를 못해서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했다 보지 않습니다. 자, 정의용은 정리해라. 내쫓아라. 자, 문정희는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 대화 요청에 응할 걸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이 세게 반발하니까 외교부는 대만 언급한 성명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중대만 관계 특수성을 알아서 원칙적 내용만 언급했는데 좀 봐주라, 이런 식이고, 중국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국 경제 협력이 변화 없을 거라 말하지만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 일이 아니라 다른 타이밍에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겠나 지금 추정. 그런데 국익위에서 뭐든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정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중국이 섭섭해도 할 수 없다 이래야지, 미국 가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그냥 말을 돌려서 중국이라는 표현만 없이 언급을 하고, 또 중국한테는 우리가 언제 중국이라고 말을 했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미중 사이에서 가다가는 이건 언젠가는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에 대한 원칙은 흔들면 흔들린다라고 보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 때문에 불쾌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가까이 지내지 않고 경제적 보복을 하려면 해봐라. 우리도 앞으로 그러면 대놓고 똑같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해주겠다. 국내에 쓸모없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한국은 애초에 이 미국과 뗄 수 없는 동맹관계에 있고, 그 동맹의 기초에서 너네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본질적인 부분에선 섭섭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겁주면 흔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관련 지금 메시지가 그게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어쩌고 하니 중국이 불장난하지 마라. 이러니까 미국이 또 살살 기분 나빠지고 있어요. G7 정상회의 6월 중순에 있는 영국에 그 회의에도 한국이 업적으로 가는데 중국 성토가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반중 이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참 기가 차다고 봅니다. 자, 문이 지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성김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를 임명하면서 또 미국 국무부의 대북 인권 특사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공석인데 이번에도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이 미국 측에다가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을 반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걸 임명하는 것은 보류하되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넣는 쪽으로 했다는 것. 아니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을 반대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상회담 막판에 한국 정부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줬어요. 어떻게 이런 한국 정권을 보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 더 골 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정건식 위원장이라는 자가 6.25 때 북한군 중공군에 붙잡혔던 국군 포로 면담에서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피해가 많이 받는데 관심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국군 포로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국군 포로들이 북한군 중공군이 포로들을 가혹하게 대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러 갔는데 해달라고 요구하러 갔는데 대려 과거사 위원장이 중공군에 대한 포로 피해 이야기를 했다. 이 나라가요 완전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 문가리가 그야말로 이 지금 북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가다가 이번에도 북한을 위해서 한미관계를 적당히 그쪽에 갖다 붙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지금 미국에 말려서 지금 여러가지 실수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정권의 속성은 친북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는 세월이 지나면 확인될 거다 봅니다. We